굉장히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다가 후원을 해달라.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좀 도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했고요. 예. 이게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곧바로 좀 이어지는 예.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양지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저거 혹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전한길 강사의 경우에는 전한길 뉴스라는 언론사를 설립을 하고 언론사 계좌를 내걸고 좀 후원금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만약에 이렇게 언론사 이름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또 올린 SNS에 밝힌 글을 보면 안지성 변호사님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 바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 뭐 발언 수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과격한 정도의 예. 발언인데 이 말에는 좀 뭐 살펴보자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약간 단서를 좀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떤 이 해당 발언이 헌법재판소 기관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재판관이나 뭐 누구 특정인을 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 협박죄나 모욕죄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구나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와 함께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고 가장 잘못됐죠.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100%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사실은 뭐 저 인기 1타 강사에다가 연봉 60억 버는데 제가 굳이 뭐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대통령님의 빠른 석방과 직무복귀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세 분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안지성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한길 강사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갑자기 집회에 출석하면서 흐름이 조금 바뀌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전한길 강사하고 정광훈 목사가 보수 진영의 야외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전한길 강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당시에요. 집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광범위하게 다닐 때 학생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전한길 씨는 뭐 수험생들이 아니라도 알만한 사람은 알 유명하죠? 법한 굉장히 예. 유명한 한국사 강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보수 진영의 유력한 스피커로 떠올랐습니다. 예. 특히 이 전한길 강사는 현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보다 비교적 속 시원하게 좀 색채를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보수 결집의 원동력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응원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정치 편향적이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았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정치적 발언이나 사상보다도 이게 시험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맞아요. 공부를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공부를 위해서는 카페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카페라는 공간이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이게 좀 정치 공간이 돼버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한때나마 존경했던 마음이 좀 사라졌다. 이러면서 카페 탈퇴를 인증하는 글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결국에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전한길 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승복하는 입장을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에 조기 대선이 시급하다. 그러면서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 후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또요. 정광훈 목사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합시다. 이제는 조기 대선이 있게 되겠지요.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많은 선거장이 필요하고 보수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불복을 얘기하고 전환기 강사 다음을 준비하자는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저희가 봤습니다. 호소를 막 하고 있어요. 자금을 모아달라고. 맞습니다. 전환기 씨는 유튜브 방송 아까 보셨잖아요. 그게 예. 뭐냐면 탄핵 선고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반응이 보여졌던 당일 거거든요. 영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다가 후원을 해달라.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좀 도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했고요. 예. 이게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곧바로 좀 이어지는 예.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양지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저거 혹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전환길 강사의 경우에는 전환길 뉴스라는 언론사를 설립을 하고 언론사 계좌를 내걸고 좀 후원금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만약에 이렇게 언론사 이름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더라도 사전 등록을 해야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이 전환길 강사의 경우에는 사전 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 국내외 법인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면 그와 유사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 후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전환길 뉴스라는 그 법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본인이 받고 이것을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법에 가로막혀서 그럼 나는 뭐 집회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운영비로 쓰겠다라는 것도 역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기부금 포털이라는 기부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환길 씨가 설립한 어느 법인도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정치 관련 일에 쓰는 돈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집회라든지 어떠한 내가 이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뭐 자금을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유진에서 그 다음 날이요. 호소하고 그 다음 날 정치 관련 글을 다 내렸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입니다. 정치 관련 글을 삭제를 했다고 해서 네. 이제 정치하고 바를 때나 멀리 네. 하는 거냐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왔고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예. 이제 좀 태세 전환하는 거냐 그렇죠. 예. 이런 반응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쓴 글은 그대로 두고 학생들, 카페 이용자들이 쓴 정치 관련 글을 모두 지웠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카페는 좀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카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활동이나 발언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올린 SNS에 밝힌 글을 보면 안지성 변호사님이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 바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발언 수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과격한 정도의 예. 발언인데 이 말에는 좀 뭐 살펴보자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약간 단서를 좀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좀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떤 이 해당 발언이 헌법재판소 기관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재판관이나 뭐 누구 특정인을 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 협박죄나 모욕죄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구나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와 함께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국가기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를 가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 예. 과연 또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이제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과는 승복하지만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헌법의 예. 테두리 안에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이해를 제기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여쭤볼게요. 이 내용을 좀 요약한 건데 내용은 승복하지만
내용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선생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재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뭐 다들 이제 국민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테두리, 헌법이든 법률이든 그 안에서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뭐 헌법 자체를 뭐 파기하거나 헌법 질서를 저해할 의사는 없다라는 걸 강조하라고 이런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본인한테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우려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까 듭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네. 그렇죠. 이제 고발인 조사는 이미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에 예. 대해서 당연히 뭐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까지도 이제 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